네. 자, 박수 쳐주세요. 후. 뭐야, 빨리 박수 쳐. 자, 2021년 팀블로그 저스트드 IT 연말 회고 세션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 와. 팀블로그 연말 세션에서는 저희가 1부와 2부로 나눠서 진행할 예정인데 1부에서는 연말 정산, 이제 2021년에 어떤 걸 했는지 연말 정산 및 연말 회고 및 2020년의 포부에 대해서 말씀을 간략하게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2부로 넘어가서는 최근에 이직을 경험하셨던 분들 대상으로 커리어 토크를 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세미나를 시작할 건데 가장 처음 세미나 발표를 처음으로 저희 연말정산 2021년 내용 발표해 주시는 저희 호롤리 에디터님이시다. 박수와 함께 받아주세요. 와우. 네, 안녕하세요. 호롤리입니다. 저는 올해 18개의 포스팅을 했고요. 작년에는 쿠버네티스에 약간 몰빵한 느낌이었다면 올해는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보안, CI/CD 등 기술들에 대해서 좀 많이 탐구를 했습니다. 포스팅이 작년보다 좀 줄기는 했지만 개인적으로 작년만큼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낀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가기 전에 목표하던 자격증 하나를 따서 좀 뜻깊은 2021년이 된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나은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1년 회고와 2022년 계획을 발표할 제시 에디터입니다. 올해는 참 많은 일이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저도 이직을 하기도 했고, 이따가 2부 세션에서 조금 더 얘기를 하겠지만, 그리고 제가 2021년에는 남다른 해였던 게, 제가 만 4년이 됐어요, 일을 한 지. 그래서 4, 5, 6년 차 정말 대리 과장급이 되면서 느꼈던 점들도 굉장히 많았고, 그런 것들을 팀블로그랑 브런치에 좀 많이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브런치 카드로 6년차 작가와 26만 뷰, 그리고 라이키 상위 3%의 서티를 받아서 굉장히 뜻깊었던 해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제 직업적으로도 클라우드 자격증도 하나 따고 브런치 같은 것도 하나 서티를 얻으면서 굉장히 뜻깊었던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 2022년에는 그 오른쪽이 2개의 점 뭉탱이를 봐주시면 되는데요. 이거는 되게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게 저희 팀 블로그가 어찌됐든 비는 시간을 쪼개서 하게 되면서 그게 참 연속적인 발전이 되기도 하지만 한 1박 2일이라도 좀 저희가 일상에서 떨어져서 팀 블로그의 방향도 논의하고 각자 저희가 세션하는 것도 찍어서 좀 제대로 한번 진행을 해보고 싶었는데 이게 만약에 팀블로그 분들도 원한다면 2022년에도 좀 추진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정 허언증 벗어나기가 있는데요. 사실 올해도 좀 기술 관련 글을 많이 적어보고 싶었는데 초안만 적고 지금 발행을 못했던 것도 되게 많고 서티도 하나 정도 더 따고 싶었는데 그 기술 서티도 따지 못해서 좀 아쉬웠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도 열정 허언증에서 좀 벗어나고 조금 더 딥다이브 해서 저희의 아티클 수준을 깊게 할 수 있는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리액션 없나요? 와우. 강제 리액션. 네, 안녕하세요. 에디터 프린입니다. 이번에는 제 차례인데요. 이제 제가 준비한 2021 블로그 회고 및 2022 포부는 이렇게 플랜 대비로 해서 나타내 보았다. 제가 2021년에 플랜을 했던 내용은 기존에 갖고 있던 뭐 보안적인 내용을 조금 브랜드화를 하겠다는 거였는데 그게 바로 이제 시큐리티스라는 아티클 카테고리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아티클 현재 작성 중이기 때문에 체크리스트에서 칠을 해 두었고요. 그 다음에는 2021년에 조금 더 업무적으로 진행을 하던 프로젝트에서 글로벌 프로젝트로 좀 이제 프로젝트 역량을 확장시키는 거였는데 이건 아직 블로그 아티클에는 정하지 못했지만 제가 이 내용을 시큐리티스트에 담긴 내용들이 글로벌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담겼던 내용이라서 나중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커리어 고민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뭐 베케이션이나 이런 쪽 다른 아티클 카테고리에 조금 제가 어떤 고민을 갖고 있는지 좀 써보았는데요. 그런 면에서 이 세 가지는 기존에 제가 플랜했던 내용, 계획했던 내용 대비해서 이룬 내용이라고 보았습니다. 회색 표시로 되어 있던 건 원래 올해 목표는 조금 더 비기너 레벨에서의 기술 블로그를 시작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자격증 취득하면서 그 내용을 같이 담아보고자 했는데, 그 부분은 아직 저도 아티클을 담지 못해서 이 부분은 미완료, 미수행 상태로 남겨두고 내년으로 미루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 플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더 기술적인 내용을 포함해서 시리티스 아티클을 좀 더 확장해 보는 것이다. 그리고 기존에 갖고 있던 커리어에 대한 고민, 좀 제너럴리스트가 아닌 스페셜리스트가 되고자 하는 이런 내용을 담아서 블로그를 작성해 보자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직도 포함을 해서 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다른 에디터 분들께서 이직을 하시면서 경험했던 거에 비해서 나는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담아보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작년 2021년에 이루지 못했던 자격을 이뤄볼 것이고, 제가 미국 여행을 하고 있는데 뭐 엄청 많이 돌아다닐 건 아니지만 어떻게 여행을 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다뤄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프린이 알려주는 2022년의 테크포인트는 기존 아티클들을 좀 더 정리하고 시리즈물 같은 경우에는 기존 아티클을 서로 연동하거나 내용을 점검을 해서 아티클 또는 시리즈 완성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술적이고 활용할 수 있는 지식 기반의 아티클 작성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제가 현업에서 업무를 하면서 어떤 인사이트를 얻었는지 이런 부분을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그동안 좀 미진했던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체크포인트로 잡고 블로그 활동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표하는 아트는 셀프 브랜딩이란 과정을 담는 건데요. 제가 뭐 현재까지 이력서나 이런 걸 작성하는데 또 아직 약간 어떤 특별하게 제 스페셜티, 제가 어떤 쪽에 카테고리를 꽉 잡고 하고 있다라는 것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집약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뭐 커리어 고민이나 이직에 대한 고민을 통해서 직무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다른 분들과 나누고 다른 분들과 어떻게 다르게 진행이 되었었는지 어떻게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나눠보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보안 솔루션에 대한 공부를 좀 더 해서 시큐리티스 확장을 함과 동시에 이런 솔루션에 대한 소개도 드릴 수 있게 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감사합니다. 와, 와우! 셀프입니다. 안녕하세요. 에디터 덕후리 2021년 블로그 회고 시작하겠습니다. 다른 저희 에디터 크루님들과 다르게 저는 좀 반성을 많이 하는 이번 2021년 회고 시간이 되겠는데요. 일단 블로그를 꾸준히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뭐 개인 사정에 의해서 그런 것도 있고 좀 작성을 못한 점이 좀 크리티컬한 이제 반성할 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컨텐츠를 많이 생성하지 못한 거는 일단 제가 초에 계획을 세웠던 분야에서 공부를 좀 열심히 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서 공유할 부분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런 부분을 블로그 같이 하는 크루들과 이제 공유를 하면은 이해해주고 나름대로 좀 더 기회를 줬을 텐데 사실 그런 시간을 제가 좀 많이 갖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프린 에디터님과 JCS 에디터님이 굉장히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그로 인해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런 블로그 회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리고 내년에는 이런 일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올해 제가 많이 부족했던 부분을 어떻게 하면 보완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먼저 이제 중간 점검 미팅이라고 저희가 2달에 한 번씩 최소한 하나의 블로그 글을 쓰기로 했었는데 그 중간에 이제 미팅이 있는데 그 기간에 무조건 초안을 작성을 하고 그걸 공유를 하면 꾸준히 블로그를 작성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을 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는 클라우드 분야가 아니고 레거시 인프라 쪽인데 업무에 클라우드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제 시간을 들여서 이제 클라우드를 공부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뭔가 또 올해와 같은 오류가 생길 것 같아서 제가 업무에 직접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그런 분야의
지식, 레거시, 인프라 쪽에 서버, 스토리지 이런 부분의 어떤 정보 같은 것도 좀 공유를 하면서 클라우드 부분도 공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따로 기술 트렌드 이렇게 공유하는 그런 사이트에 기사 같은 거를 뭐 2주에 한 번, 뭐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들어가서 그걸 보고 요약하고 그걸 공유하는 그런 방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를 대하는 마음가짐에 대해서는 일단 처음 이 블로그를 작성하기 위해서 가졌던 그런 마음가짐, 그 마음가짐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거는 말 그대로 클라우드에 관심이 있고 그런 기술을 좀 공부하고 공유하면서 좀 더 제 자신이 클라우드 엔지니어로서의 어떤 그런 자질을 갖게 되는 그런 거를 목표로 했었는데 그런 초심을 다시금 되새겨가지고 내년에는 꼭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그렇다고 해서 정해진 기간에 필요한 그런 블로그 글을 이렇게 양산하는 양산형 글을 작성하는 그런 블로그가 아니라 하나의 글을 작성하더라도 그 글을 보고 사람들이 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글을 작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한 번쯤은 치프 에디터가 될 수 있도록 양질의 글을 생성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우, 와우, 와우. 와, 안녕하세요. 에디터 량양입니다. 2021년 회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올해 총 하나, 둘, 셋, 넷, 네 개의 아티클을 작성을 했고요. 주로 IT 샐러드라는 제가 하고 있는 좀 비개발자들이 개발 용어와 기술 용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획했던 컨텐츠를 위주로 많이 작성을 했습니다. 뷰는 사실 뭐 소소하게 많게는 149개에서 적게는 가장 최근에 올렸던 34개 정도의 뷰가 나오긴 했는데 네, 주로 제가 열심히 기술이랑 개발 관련된 용어를 공부하고 그 결과물을 공유하는 컨텐츠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회고를 해보면 올해 가장 좋았던 점은 제가 제 정체성이라고 생각했던 IT 샐러드 시리즈를 다작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작년에 작성했던 글들이 많이 흥했다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계정계 정보계 금융 IT 시스템 같은 경우는 8,800뷰를 달성을 했고 이 밖에도 프레임워크 관련된 거, AI 관련된 것도 4,000개에서 6,000개의 뷰를 달성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 되게 고무적이었고요. 그리고 또 아쉬웠던 점은 제가 시간에 쫓겨 올리느라 거의 1분 남겨두고 올리거나 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또 카테고리도 보면은 IT 소프트웨어 쪽으로 많이 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제가 기술적인 내용을 많이 공부해서 썼었는데 사실 이 글에 대한 충분한 검수를 하지 못했다. 그래서 제가 이 제 글을 홍보하는 것도 약간 부끄러웠던 그런 경험들이 있어서 앞으로는 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수도 하고 또 시간도 넉넉하게 올리고 다양한 카테고리를 올리는 식으로 개선해 보려고 합니다. 내년도 다짐을 보면은 제가 그동안은 좀 남이 쓴 글을 보고 제가 배웠던 거를 전달하는 수동적인 글쓰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는 서투르더라도 저만의 인사이트를 담는 능동적인 글쓰기를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동안은 제 개인 기록용으로 좀 많이 했었는데 제 개인 기록이 아니라 남들에게 지식을 전파하는 지식 전파용 글을 써서 제 셀프 브랜딩에도 활용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 자주 또 더 많이 쓰는 에디터가 되겠다고 말만 하지 않고 열심히 실행을 하고 실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우.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로 합류하게 된 크리링 작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왜 크리링으로 필명을 지었는지 먼저 말씀을 해드릴게요. 우선은 크리링은 정말 이 드래곤볼이라는 세계관에서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해서 또 그렇게 되고 싶다고 생각해서 지었어요. 일단 이 지구인 기준으로 크리링이 정말 세고 또 제일 많이 살아남고 죽었다가 제일 많이 살아남게 되고 이 미모의 이 18호와 결혼을 하고 또 이 예쁜 딸을 낳고 이 가족과 안락하게 여생을 보내고 유일하게 이 드래곤볼에서 뭐 남들과 싸워서 고통스럽게 죽은 게 아니라 유일하게 안락하게 이 심장마비로 늙어서 죽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런 세계관 속에서 죽으면 되지 않았나. 근데 이 IT 업계에서도 굉장히 이 기라성 같은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 베지터 손오공도 물론 되게 세고 좋은 분이지만 저도 이 크리링 같은 분이 됐으면 좋겠다.
이 팀 블로그에 합류하게 된 이유는 마찬가지로 저랑 같이 이 주니어 분들도 계시고 로컬 컴퍼니, 글로벌 컴퍼니, 그리고 뭐 스타트업 많은 공통점 분들 가진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뿐만 아니라 커리어 그리고 뭐 결혼이나 뭐 연애, 삶 이런 것들이 다 가지고 있어서 공감했으면 좋겠다 해서 합류하게 되었고 또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가 아무래도 엔드투엔드 통합 모니터링을 비전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기술 스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500개 이상의 기술 스택을 다루고 있다 보니 이 딥 다이브 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찍먹과 이 알쓸심작 수준으로 좀 내가 공부를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내년 1월부터는 서버리스라는 주제를 통해서 하나하나씩 조금씩 배워보고 글을 써보겠다는 생각으로 한번 글을 써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네, 여기까지입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두 번째 세션의 진행자를 맡게 된 프린입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진행했던 팀블로그 회고에 이어서 두 번째 세션 커리어 토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팟캐스트 형식으로 녹음을 해서 커리어 토크를 올렸었는데요. 주로 에디터들의 직무 소개랑 왜 팀블로그를 시작했는지를 다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처음 이제 팀블로그를 시작했었던 작년과 달리 그 이후로 블로그를 진행을 하면서 에디터도 바뀌고 이제 각 에디터들도 변화가 많았는데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저만 그대로인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다 변하시고, 그래서 막 저도 더 열심히 하고 싶고, 여러 개 하려고 네, 그래서 이번 커리어 토크에서는 나는 왜 이직을 했는가를 주제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질문 가실까요? 네, 그러시죠. 그러면 오늘 패널 분들 그럼 간단하게 자기 소개와 그리고 어떤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되셨는지, 어떻게 커리어가 변하셨는지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덕후리님부터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에디터 덕후리입니다. 저는 의도치 않게 기존에 있던 회사에서 일이 있어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직을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냥 회사 사명인 거고, 업무는 그대로 계속 맡고 있고요. 그 업무는 주로 금융권 고객의 재보고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서버 엔지니어로서 제 상황은 이제 서버를 살리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크리링님이 새로 조인을 하셨죠? 크리링 소개 먼저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크리닝이고요. 저는 새로 팀블로그에 조인하게 되었습니다. 짧게 저희 커리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전에는 국내의 대기업에서 IT 쪽 채널 세일즈를 담당하고 있었고 현재는 7월에 외국계 IT 벤더로 이직하면서 이 사업 개발이라는 직무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합류를 축하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디터 제시입니다. 저는 2018년에 외국계 IT 벤더의 마케팅으로 조인을 했고, 1년 후에는 디지털 마켓플레이스 쪽 사업 기획 및 개발 직무를 담당하다가, 올해는 다른 IT 벤더 세일즈로 이직해서 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작다구리 기술 대왕이 될 호롤리입니다. 저는 지금 촬영을 맡고 있어서 모습이 안 보이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회사를 옮기지는 않았지만 올해 초 팀을 변경했고 예전에는 IT 인프라 엔지니어로 일을 하다가 현재는 클라우드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에디터 량량입니다. 저는 외국계 IT 벤더에서 2년간 세일즈를 담당하다가 올해 4월에 국내 B2B IT 기업으로 이직을 해서 사스 제품의 확장 서비스 기획, 파트너십, 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저 빼고 다들 이게 성공을 하셔서 커리어가 조금씩 바뀌시게 되었는데, 네, 지금부터는 그러면은 저희가 좀 직군별로 나눠서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비즈니스 직군과 엔지니어 직군 이렇게 나눠서 질문을 드릴 건데, 비즈니스 분들께 먼저 질문을 드려볼게요. 일단 이제 새로 조인하신 크리링님 먼저 스포트라이트를 드리겠습니다. 크리링님께서는 국내 대기업에서 현재 뭐 한 2, 3명 규모의 외국계 IT로 새로 이직을 하시는데 어떤 점이 가장 다르다고 느껴지시나요? 제가 느끼기에 가장 다른 점은 일단 제가 해야 할 일과 그리고 목표가 명확하다는 점이 제일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저는 한 달에 정해진 KPI가 정해져 있고 그걸 달성해야 되고 이 KPI를 얼마나 달성하냐에 따라서 제 급여가 정해지는데요. 근데 국내 기업의 같은 경우에는 약간 공무원처럼 매달 정해진 급여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큰 회사 안에서 소속된 자영업자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공무원이랑 자영업자라는 말이 되게 재밌네요. 근데 한 번에 딱 와닿기는 해요. 그러면은 이런 네. 지금 이제 급여나 이런 정해지는 차이가 일하는 방식에도 실제로 많은 영향을 받게 되시나요? 네, 이게 제일 가장 큰 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 제 KPI는 아웃바운드를 제일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즉, 영업 기회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 역할인데, 그러다 보니 항상 고민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도적으로 이 고민들이 주도적으로 일할 수 없는 방식을 만들어내고 있고, 어떻게 하면은 초기 미팅을 만들어낼지, 어떻게 하면은 이 잠재 고객을 찾을지, 또 고객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지,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마케팅 방안을 건의하고 이 온오프라인으로 어떻게 터치를 해야 할지 매니저와 항상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국내 대기업에 있을 때는 약간 시켜서 하는 부분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뭐 이전 직장을 비하하는 건 아니겠지만 뭐 일 잘한다라는 기준이 시키는 걸 잘 해낸다라는 그런 주관적인 기준이다 보니까 약간 지금이랑 비교해 봤을 땐 그때는 수동적으로 일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러시구나. 크릴님께서 네네. 지금 이제 현재 직장에서 하고 계시는 고민들이 말씀하신 대로 좀 자율적인 현재 모습과 또 더욱 잘 어울려지시는 것 같아요. 답변 감사드려요. 그 다음은 라망 에디터님으로 넘어갈게요. 라망 에디터님께서도 이제 비즈니스 직군으로 크리닝 에디터님과는 반대로 외국의 IT 벤더에서 국내 대기업으로 이직을 하신 케이스예요. 어떤 점에서 이 외국계 IT랑 대기업 IT 회사의 차이점을 느끼시나요? 네, 저도 차이점을 정말 크게 느꼈었는데요. 가장 큰 차이점은 아무래도 이제 기존에는 외국 본사에서 만든 제품을 이제 한국에서는 갖다 팔기만 하는 영업지사에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지금 재직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에서는 아예 반대로 직접 사내에서 제품을 직접 만드는 개발 중심 조직으로 바뀌었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 직장에서는 제품 개발이 저희 소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만들어진 제품을 잘 이해하고 고객들에게 사례 위주로 세일즈를 했던 반면 현 직장에서는 개발 조직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비개발 직군이라도 개발 프로세스랑 주요 기술 용어에 익숙해져야만 제대로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는 정말 맨땅에 헤딩하는 기분으로 지식을 하나하나 쌓아 올렸던 기억이 있네요. 아, 정말 처음부터 어려운 일을 가고 있지만 그런 내용들이 베이스가 돼서 량왕님께서 올해 블로그에 올려주셨던 새로운 글들이 더 풍성해진 것 같이 느껴져요. 실제로 일하는 문화에도 차이점이 있었나요? 아무래도 국내 이제 외국계 회사에서 다른 이제 국내 대기업 회사로 가시다 보니까 일하는 문화 방식에 굉장히 많은 차이점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일단 제가 이직했던 기업은 스타트업 문화를 유지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동료들의 연령대도 기존의 직장보다는 훨씬 어리고 또 업무 문화도 되게 재밌다고 생각을 했어요. 일단 사내에서는 메일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요. 저도 여기 들어와서는 메일을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내부 커뮤니케이션에서는. 대신에 메신저랑 사내 게시판 위주로 소통을 하는 점이 또 다르고 또 공식적인 글에도 온갖 이모티콘이랑 밈이 가득한 점이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저는 보수적인 외국계에서 왔기 때문에 처음엔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지금은 절반 정도 적응을 하고 재밌게 다니고 있는 거 있습니다. 아, 야망님께서 그래서 이전 세션 하실 때 되게 자유로운 형식에서 이모티콘을 다양하게 표현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아, 그게 지금 옮기신 회사의 문화가 그렇게 돼 있군요. 이게 또 맞아요. 독특한 포인트라고 얘기하신 게 보수적인 외국계라고 표현을 하신 게 보수적인 외국계에서 자유로운 문화의 대기업으로 옮기셨다는 게 굉장히 독특한 포인트신 것 같아요. 어쨌든 이직 굉장히 축하드리고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비즈니스 직군의 마지막 에디터님이신 제시님께 이번에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제 뭐 여기 이직하신 분들이 많지만 제시 또 다른 케이스예요. 외국계에서 또 다른 외국계 회사로 이직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두 외국계 회사 간의 가장 큰 차이점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되시나요? 아,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제 같은 외국계 회사라고 해도 뭐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합자회사, 유한회사 이렇게 네 가지 분류가 있고 굳이 이런 상법상의 분류가 아니더라도 뭐 외국계 회사가 한국에 정착된 후에 연차라든지 등의 차이로 뭐 분위기가 많이 다른 편인데요. 뭐 물론 진리의 부바부는 영원합니다. 다 사람 사는 게 똑같고
그런데 이제 제가 느끼는 가장 큰 차이점은 제가 해볼 수 있는 것들이 늘었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 회사에서는 성숙된 조직에서 큰 고객사를 중심으로 하는 프로젝트가 메인이었기 때문에 저도 나름 예전 회사에서도 작은 스몰 미디움 딜을 열심히 했는데 아무래도 회사 자체에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한 경중이 굉장히 적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 커리어의 시작 단계에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프로젝트나 POC를 경험해보고 싶었고, 이제 제가 옮기고 나서는 확실히 시장에서 관심도가 높고, 내가 공격적으로 해볼 수 있는 게 많은 곳에 오고 싶었고, 지금 잘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지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상법상의 전문적인 용어들이 나왔는데요. 뭐 그렇다고 할지라도 어쨌든 이제 회사 문화, 자체 문화가 있다기 때문에 부가부라고 해도 그 문화의 영향을 받는 당연히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그런 차이점이 있고 그 차이점이 대신님께는 더 잘 맞는 포인트라니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좀 추상적인 질문이었는데 자세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번에는 이제 엔지니어 직군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먼저 호롤리 에디터님께 드릴게요. 호롤리 에디터님께서는 IT 인프라 엔지니어에서 클라우드 엔지니어로 직군을 변경하셨는데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 그리고 인프라 클라우드라는 분야가 사뭇 달라 보이는데 적응하는데 어렵진 않으셨는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원래 클라우드에 계속 관심이 있어서 따로 공부를 하고 블로그 포스팅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갑자기 팀을 옮길 수 있는 기회가 왔고, 클라우드 쪽 커리어를 조금 더 발전시키고 싶어서 기회를 잡아서 팀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라는 분야가 전통적인 인프라 엔지니어링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클라우드를 본질적으로 이해하고 아키텍처를 구성을 하려면 결국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프라에 대한 지식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짧기는 했지만 인프라 출신이었기 때문에 나름의 강점을 가지고 현재 팀에 적응을 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조금 더 폭넓은 시야를 위해서 애플리케이션 단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개발을 몇 년 쉬다가 다시 하려니까 되게 힘드네요. 와, 정말 말만 들어도 얼마나 어려운 내용인지, 그리고 얼마나 더 노력이 필요할 부분이 정말 확 와닿았네요. 호롤리 에디터의 내년 회고가 벌써 궁금해지고, 얼마나 실적으로 좋은 내용들이 블로그에 올라올까 되게 기대도 사무됩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이번에는 덕후리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마지막 차례이시에요, 덕후리님께서. 앞에서 자기소개에서 이 어려운 이 성공하셨다고 하시는데 어떤 경우셨나요? 그리고 직무나 업무가 변경되었다면 이에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아까 자기소개에서 잠깐 언급드렸지만, 기존에 있던 회사에서 강제로 이렇게 이직을 당했다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 기존에 있었던 회사가 이제 사업 방향을, 클라우드 쪽으로 완전히 정하면서 다른 사업 분야를 정리를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분사라는 어떤 법적인 그런 절차를 통해 가지고 클라우드 사업 부서가 아닌 비클라우드 사업 부서를 이제 분사시켰는데 제가 속했던 부서는 그 클라우드 부서가 아니었기 때문에 분사가 되어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 추석쯤에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았고요. 그런 동시에 어떤 인플로이들은 그 회사의 선택에 어떤 선택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분사가 된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이직을 알아보거나 부서 간의 이동을 알아보는 그런 프로세스를 거쳤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예 회사를 옮기거나 기존 부서에 남아서 그런 분사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사실 그 기간 동안 좀 충격도 많이 받고 의욕도 상실하고 그래가지고 무기력증에도 걸리고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회사에 일을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도 굉장히 좀 많이 갖게 됐어요. 어쨌든 이거는 그런 분사라는 회사의 결정에 제가 받은 어떤 그런 심정이었고 하는 업무는 기존에 있던 회사와 동일하게 재해보고 서비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재해보고 서비스는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해서 기존에 있는 어떤 회사의 시스템이나 서비스를 백업을 하고 그걸 이제 복구하는 그런 서비스를 말하는데요. 일례로 주센터가 만약에 지진이나 화재 이런 어떤 그런 재해
상황을 맞이하여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면은 재해복구 센터에 위치한 그쪽의 재해복구 자산을 통해 가지고 이제 시스템을 살리고 그 위에서 이제 서비스를 기동하는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저는 그 중에서 재해복구 센터에 있는 그 고객의 시스템을 살리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시스템이 살아나면은 거의 그 위에 있는 웹이나 와스, DB에서 DB를 고객이 기동시키고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또 고객이 진행을 해가지고 이제 그들의 어떤 고객들의 업무를 계속 진행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호롤링과 다르게 기존 레거시 인프라를 다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IT 업계의 어떤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 클라우드와 많이 동떨어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재해복구 서비스도 트렌드를 따라서 이제 클라우드 위에서 동작하는 그런 부분을 이제 많이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도 분사를 하면서 부서명을 좀 바꿨는데 그게 이제 멀티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서비스 팀 뭐 이런 식으로 바꿨거든요. 이제 내년에는 제가 아까 그런 포부에서 밝혔지만 개인적으로 이제 클라우드를 배워야 되지만 부서적으로도 어떤 클라우드 플랫폼이나 그런 서비스 툴을 이제 익혀가지고 이제 실질적으로 고객한테 서비스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도래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앞에서는 되게 장난스럽게 얘기가 왔는데, 이렇게 백그라운드 스토리가 많이 숨어 있었네요. 아무래도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뭐 덕후리님은 직무나 업무 자체가 변경된 건 아니고,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분사로 인해서 조금 회사가 파괴된 부분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클라우드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 클라우드가 소비자가 사용할 수 있으려면은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에서는 레거시 인프라를 기반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하신 업무가 좋은 초석이 되실 거라고 믿고 앞으로도 건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가 랩업을 할게요. 올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마지막 질문으로 이 팀블로그를 하시는 에디터분께 올해 팀블로그가 어떤 의미인지, 그래서 나한테 팀블로그란이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다. 이제 저희 크리링에서 새로 조인을 하시다 보니 크리링의 팀블로그가 어떤 의미가 되실지 먼저 들어볼게요. 크리링님. 네. 제가 12월에 처음 합류했지만, 저에게 팀블로그는 반올림과 같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뭐 다들 공감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업계는 또 어떨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느낀 IT 업계의 첫 이미지는 기대와 다르게 굉장히 고인물이 많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저와 같은 주니어분들이 많이 만나고, 같이 성장하는 플랫폼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 다행히 팀 블로그는 저와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정말 기뻤고 또 그런 부분으로 저에게 다가와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앞으로도 그리고 우리 팀 블로그가 IT 업계에서 어떻게 성장해 나갈지 지켜봐 주시는 것도 저희 팀 블로그의 재밌는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크리링 다음에 야망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제 바로 옆에 계신 야망님. 네, 저는 같이 하는 즐거움을 알게 해준 것 같아요. 제 성향상 혼자서는 언제나 의지박약인데요. 팀이랑 함께한 덕분에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잠잠히 내서 계속 공부를 하고 글을 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도 서로가 조금씩 풀어질 때쯤 함께 동기부여도 해주고 으쌰으쌰 하면서 함께 성취감이랑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같이 열심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너무 좋죠. 그게 바로 팀이죠. 화이팅입니다. 그러면 다음은 저희 카메라맨으로 수고해 호롤님의 블로그는 어떤 의미인가요? 공부했던 것들을 정리하면서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건 물론이거니와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의 일종의 증명과도 같은 거라서 번아웃이 왔을 때 블로그를 보면서 그래도 내가 헛되이 시간을 보내지는 않았구나 라는 생각에 위로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또 채심. 네. 저는 저에게 팀블로그는 적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만 4년, 5년 동안 이제 광고, 스타트업, 외국계회사, 그리고 세일즈로 직군 변화를 계속 했고, 그런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이렇게 좀 다소 파괴적으로 직군 변화를 계속 하다 보면
뭐 인터뷰 때 뭐 내가 뭘 했는지 정리하기가 되게 어렵고 바쁘게는 살았는데 또는 이직을 하고 나서도 이제까지 내가 해온 게 뭐지? 이럴 때가 있습니다. 너무 새로운 환경에서 도전을 하다 보면 그렇게 흔들릴 때가 있는데 예전에 써놨던 것들을 다시 보면서 제가 단단해질 수 있고 뭐 지금도 블로그를 쓰면서 뭐 미래에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총알을 채워주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바쁜 일상에서 시간 쪼개서 오랜 기간 같이 해준 저희 팀블로그 크루분들께 다들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 덕후리님 제 옆에 너무 가까이 있어서 잘 안 보였네요. 우리 덕후리님 먼저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마무리 지어요. 덕후리님께 틱톡은 어떤 의미인가요? 저에게 팀 블로그란 새로운 활력소 같은 어떤 비타민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제가 속한 부서는 제가 막내일 정도로 굉장히 좀 고령화된 부서고요. 그리고 여자가 하나도 없는 남초 부서입니다. 근데 저희 회사가 사실은 여성 비율이 거의 한 50%에 육박하는 그런 좀 높은 여성의 성비를 자랑하는 회사로 알고 있었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남초 부서에 있게 되었죠. 그리고 이거는 여담이었고 그리고 이제 다루는 업무조차도 레거시 인프라다 보니까 엔지니어 분들이 굉장히 조금 무뚝뚝하고 좀 그러세요. 그런데 이런 블로그 활동을 하면은 그 부서에서 업무를 통해서 느끼지 못했던 어떤 그런 에너지와 분위기를 느낄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이거는 제 느낌이었고요. 사실 이 블로그는 제가 이제 클라우드 관련 운영을 하고 싶어서 시작을 했는데 말 그대로 레거시 인프라만 다루다 보니까 그럴 기회가 많이 없었죠. 그러던 기회에 이런 블로그 활동을 하면은 그래도 제가 꾸준히 클라우드에 관해서 이제 관심의 끈을 놓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았고 실질적으로 이런 블로그 글을 작성하기 위해서 기사나 그런 기술을 찾아보는 제 모습 발견할 수도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초심으로 돌아가서 그 클라우드 기술을 직접 익히고 공유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만들기로 했으니까 내년에는 조금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제 프리님, 차례. 네. 저한테는 다른 분들은 되게 긍정적인 단어를 써주셨는데, 이게 부정적인 단어는 아니지만, 저는 블로그가 커리어와 별개로 내가 어떤 걸 해야 하는지, 어떤 것을 하게 되는지를 고민하게 되는 숙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작년 회고 때도 얘기를 했는데, 제가 블로그를 시작한 목적 자체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활동을 하면서 내가 무엇을 하고 또는 무엇을 공부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이런 동기부여를 받고자 했는데 그 동기부여를 위해서는 뭔가 숙제처럼 내가 진짜 해야만 하는 것, 자율적이 아니라 뭔가 해야만 하는 것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숙제라고 표현을 했고요. 제가 뭐 첫 번째 편에도 말은 했지만 올해는 조금 더 기술적인 내용을 다뤄보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그리고 내년에는 꼭 해야지 시에 이런 목표가 생기는 면에서 아직 그런 부분이 더 숙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다른 에디터분들께서 활동하시는 내역이나 내내 포부 말씀하시는 거 보고 조금씩 더 자극을 받게 되네요. 뭐 제가 어렵고 혼란스러운 생각을 정리를 할 수 있게 된 점, 그리고 기존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아직 이루지 못했던 것들,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내용 좀 더 발전시킬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숙제처럼 표현이 돼서 내가 앞으로 더 해나가야 될 스텝이 많구나. 그리고 좋은 자극원들이 제 주변에 이렇게 팀블로그 다른 에디터분들이 계셔서 너무 좋네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어떻게 했었는지를 곱씹어볼 좋은 거울이 되어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블로그 2022 포부 세션과 그리고 이제 두 번째인 커리어 토크까지 올해 말 정산 프로젝트 다 진행을 했다. 다들 참가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기간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하고 내년에도 잘 부탁드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